안녕하세요. 10월 20일 모닝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담당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및 부품 업체들 실적에 대한 업데이트와 투자 의견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 봐주시면 저희가 현대차 그룹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현재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네 종목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업체들의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투자 의견으로 네 종목에 대해서 모두 바이 의견을 유지를 하지만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5.7% 하향한 33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반도체 부족이었죠. 저희는 이 반도체 부족에서 이어서 앞으로는 환율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효과가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및 부품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좀 넘겨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주가 관련된 부분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를 보면은 전체 자동차 섹터는 완만하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좀 구성을 좀 구분을 해보면 테슬라로 대표되는 이 미래차 업체들은 주가가 정말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 전통적인 업체,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포함되어 있는 이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은 주가가 거의 뭐 한 4개월, 5개월 정도 완만하게 빠지다가 10월 초에 10월 6일인데요. 정확히 10월 6일에 저점을 찍고 좀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때 왜 10월 6일 날 왜 저점이 나왔느냐?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반도체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은 연초부터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연초에 있었던 문제는 뭐 미국에서의 혹한 물 부족 상황 또는 뭐 르네사스 공장의 화재 뭐 이런 것들이 이슈였다면 최근의 이슈는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코로나 이로 인한 봉쇄 조치, 자동차 반도체 생산 공정의 뭐 중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 말레이시아는 그 반도체 자동 차량용 센터를 담당을 하는데 6월 달부터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봉쇄를 했었어요. 9월 말 10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봉쇄 조치를 해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그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들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시점에서 투자자들은 반도체 관련된 리스크가 완화됐다고 판단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테슬라 같은 업체들은 반도체 영향을 좀 안 받고 꾸준히 올랐느냐? 테슬라는 그 차량의 개념 자체가 좀 많이 달라서 일반 업체들이 사용하는 그런 저사양의 반도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테슬라는 생산과 판매에 큰 지장이 없었고, 그래서 반도체였었는데 영향을 많이 받던 나머지 자동차 업체들은 말레이시아 공장들이 재가동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반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생산이 재개가 되면 그러면 자동차 업체들이 바로 생산이 올라가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6월 이후의 봉쇄 조치로 인해서 주문이 2.5개월분이 추가로 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생산이 재개가 됐을 때 자동차 생산까지 회복을 하려면 이제 6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도 이미 반도체가 쇼티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보면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관련된 생산 차질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1년 남은 기간 그리고 2022년의 그 출하 대수에 대한 가정치를 조정을 해서 두 해에 대해서 각각 8%, 3.9%의 출하 대수 전망을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적인 뉴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적 주정치가 하향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뉴스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B증권에서도 올해와 내년도의 환율에 대한 전망치를 일정 부분 상향 조정을 했고 저희 자동차 섹터에서는 2022년 기준의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을 각각 1.3%, 3.3% 상향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두 개의 차트가 이제 보이실 텐데
왼쪽 차트는 현대차고요. 현대차에서 이제 그 실적 발표를 할 때 보면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1년 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늘었다, 얼마나 줄었다. 이거를 이제 2019년 하반기부터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환율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추정한 모델에서 나오는 수치는 뭐 완벽하게 그 현대차에서 발표한 수치를 쫓아가지는 못하지만은 대략적인 방향성은 뭐 비슷하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의 그 환율 효과에 대한 추정 모델을 활용을 했을 때 기존의 환율 전망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율 관련된 효과는 네거티브하게만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율 전망치가 상향 조정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환율 모델상으로 영업손익에 대한 전망치 상향 요인이 지금 제가 빗금치는 요 정도의 영역에서 이제 현대차는 발생을 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기아는 어떠냐? 기아도 비슷합니다. 기아도 실제치가 이렇게 회사에서 발표되는 수치들이 있고요. 저희의 추정 모델이 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방향을 쫓아가고 있죠. 근데 기존의 환율 전망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환율의 효과가 계속 부정적일 거라고 봤었는데 이 환율에 대한 전망이 상향 조정이 되면서 지금 여기 빗금치는 영역 부분들이 이익 전망치 상향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요 기간 동안에 환율에 대한 가정치 변동으로 인한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 요인을 따로 떼서 보면은 한 1.7조 원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출하대수의 감소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환율의 그 효과하고를 종합해 봤을 때는 영업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종합적으로 보면요. 일단 올해에는 올해 하반기죠. 올해 하반기는 환율 효과보다는 반도체로 인한 출하 감소, 이런 판매 감소, 이런 네거티브한 영향이 클 겁니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저희가 5,660억 원 하향 조정을 했고요. 2022년으로 넘어가면 이 출하 감소의 문제보다는 환율의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상향 요인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1.2조 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반도체 관련된 이익 전망치 하향 요인보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반영해야 될 이익 전망치 상향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저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의 증익에 대해서 시장 추정치의 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자동차 업체들 3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 네 종목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대차는 시작 추정치가 원래는 한 1.9조 원 정도 되다가 지금 1.7조 원 정도로 지금 이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는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6조 원 정도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기아도 비슷합니다. 기아도 1.3조 좀 넘는 수준에서 지금 1.3조 언더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1.1조 원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이제 한 6천억 정도의 컨센서스에서 5천억 초반대 정도로 하향 조정돼서 실제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출하 감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반도체의 네거티브한 효과를 받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글로비스만 영업이익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나올 거로 보여지는데 이 현대글로비스라는 업체는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운송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뭐 완성차 수송, 그다음에 CKD 수요 이런 부분들은 다 예상 대비해서 네거티브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부정적인데 현대글로비스는 그런 물량을 가지고 운송을 하는 업체고 요즘에 이제 운송 업체들의 실적 분위기, 주가와는 이제 상관없이 실적 관련된 분위기는 굉장히 좋단 말입니다. 뭐 항공도 매우 좋았고 해운도 매우 좋았고 현대글로비스는 그런 운송업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운송 섹터의 분위기를 쫓아가고 있다. 이렇게 실적 시즌에 대해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서플라이 뭐 공급망 뭐 교란 현상 이런 얘기들 요즘에 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현상들이 자동차 물류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에서의 공장들이 부품을 뭐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조달을 할 때 안전하게 재고를 좀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른바 안전 재고 확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물량을 좀 미리미리 좀 땡겨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혹시 모르니까 배로 보내면 항만에서 요즘에 정체가 너무 심하다고 하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비행기로 좀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마진의 그런 항공 포워딩 이런 쪽의 물량들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현대글로비스의 실적에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해운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벌크선 사업부가 있고 벌크선 사업부가 규모는 작지만 고정비가 있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벌크선 시황, BDI 상승에서 나타났던 벌크선 시황의 수혜를 볼 것이고 그리고 컨테이너 시황도 엄청나게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로 과거에는 중고차 이런 것들은 그냥 컨테이너 박스에 넣어가지고 수출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컨테이너 선을 요즘에 못 구하다 보니까 그 자동차 운반선에다가 중고차를 실어가지고 보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해운 쪽에서도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CKD라는 거는 부품을 국내 업체한테서 떼서 해외 공장에다 갖다 파는 그런 유통업을 얘기를 하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그 매입부터 매출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에 환율이 올라가면 거기서 환율 관련된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글로비스만 홀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전기차 관련된 뉴스도 좀 업데이트 말씀도 좀 드리면 이 전기차 관련돼서 현대차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현대차 그룹의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1년 전 대비해서 2.3%포인트, 현대차만 따로 보면 1.5%포인트, 기아차는 0.8%포인트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EGMP 기반의 아이오닉 5 뭐 이런 차들이 나와주면서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지역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이 1년 전 대비해서 250%나 성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 95%, 유럽 100% 성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현대차 그룹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금이나 전기차를 거의 못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커지는 시장 쪽에서 점유율이 없다 보니까 전체를 합산해서 봤을 때는 점유율이 좀 빠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오닉 5 어떻게 되고 있느냐 말씀을 드리면 아이오닉 5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세계 점유율 전기차 점유율 상승 3위 20개 업체를 뽑아보면은 이제 현대 아이오닉 5가 20위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8월 누적으로는 0.7%의 점유율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1년 전에는 차가 없었으니까 0.7% 그러니까 올해에도 중간부터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모델들과 비교해서는 좀 더 불리한 요건에서도 0.7%까지 간 거고 8월 달만 따로 떼서 보면 1.4%까지 갔으니까 꽤 뭐 의미 있는 정도의 점유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이 비치는 곳이 있으면 그늘도 있는 거죠. 기존에 팔고 있던 잘 팔리던 코나 그리고 기존의 아이오닉 이런 차들은 점유율 하락 20이 상위 20개 모델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모델이 지금 1.5%포인트, 0.6%포인트 점유율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오닉 5는 잘하고 있는데 전기차 전체로 보면은 현대차 그룹이 지금 점유율을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는 저희는 이제 투자 포인트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가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는 중국이 제외가 되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현대차 그룹의 중국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과거 10년 평균 6%였었습니다. 근데 지난 8월 달에 8%까지 올라갔어요. 저희는 기존 계속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말씀을 드릴 때 현대차의 장기 점유율이 7%를 유지할 거다. 그러니까 7%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지금 8%까지 올라갔고 저희가 7% 정도를 보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판매량 증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관련된 추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또 새로운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20일 모닝 인사이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